생각이 듭니다. 승무배 34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제주 대 강원의 경기입니다. 저는 제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대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제주가 어느덧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이고, 강원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3월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에 강원 상대로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5연속 무승부가 나올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양팀이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팽팽했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던 제주이기 때문에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백업 공격수 진성우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고, 핵심 공격수인 유리 조나탄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로 최근에 2경기째 결장 중이기 때문에 유리 선수의 복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주의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김동준 골키퍼가 상당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무실점 클린시트를 보여주고 있는 이 김동준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강원의 막강한 화력 앞에서 김동준 골키퍼가 얼마만큼 선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제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에서 공중볼 경합 능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고, 그 중심에는 유리 조나탄이라는 외국인 공격수가 K리그1 제공권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 조나탄 선수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주가 공격력은 상당히 아쉬운 것이 리그 15경기에서 14골, 최소 득점 공동 1등을 달리면서 득점 꼴찌를 달리고 있고, 특히나 제주의 용병 공격수인 헤이즈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격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전북과의 홈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양민혁이라는 2006년생 신예 공격수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그 4골 2도움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용병 공격수 야고 선수 역시 최근에 4경기 3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야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제주와의 1차전에서는 벤치에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제주 수비진이 야고 선수를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난해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득점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리그 15경기에서 27골을 넣어주면서 K리그에서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약점도 있는 것이 리그 15경기에서 25실점으로 최다 실점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실점은 가장 많다는 점에서 빠꾸 없는 공격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측면 수비수 윤석영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가 있는 강원이고, 주전 미드필더인 김희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무릎 부상 여파로 빠져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핵심 자원 2명이 빠져있는 강원 역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상헌이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리그 8골을 넣어주면서 깜짝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9경기 1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상헌 선수가 조금 부진한 것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이고, 강원 역시 5번째로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높이의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 같은 경우에는 K리그1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 용병 공격수 유리 조나탄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만약에 이 유리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제 아무리 제주가 제공권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야구라는 공격수 역시 강원이 제공권이 뛰어나기 때문에 강원이 높이에서도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공격력이 뛰어난 강원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주 같은 경우에는 김동준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수비가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클린시트 역시 5번이나 있는 반면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7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을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주 역시 최근에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제주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팀 최대 차이점은 바로 득점력인데 기대 득점값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1.59, 강원이 1.57로 양팀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뛰어난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마이너스 0.66골을 보여주면서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공격력에서 앞서는 강원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경기는 제주의 단독 패배로 가는데 그래도 제주의 탄탄한 수비력과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 능력, 강원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데다가 핵심 측면 수비수 윤석영과 미드필더 김희석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부산 대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안산 원정에서 충격적인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 부산이 안 좋은 것이 올 시즌 홈에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원정에서는 5승 1무 1패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는 1승 6패로 원정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홈에서 실점이 3배 이상 증가가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만 16실점을 당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3월 수원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부산이지만 최근에 수원 삼성 상대로 5경기 1승 3무 1패, 10경기에서 1승 6무 3패로 양팀이 맞대결 중에서 무승부 결과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무승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 역시 무승부가 딱 한 번, 수원 삼성 역시 무승부가 딱 한 번으로 양팀 모두 K리그2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라는 점은 무승부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양팀이 직접적인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병 라마스 선수가 리그 4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병 공격수 패신 선수 역시 4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지난 수원 원정에서 결승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4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는 패신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리그 14경기에서 22골, 최다 득점 3등을 달려주면서 공격력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실점이 21실점, 최다 실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가 조금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5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염기훈 감독이 자진사임을 했습니다. 오늘 변성환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변성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언더 17 대표팀 감독을 이끌면서 2023년에 언더 17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끈 바 있기 때문에 이 K리그 경험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도 상당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변성환 감독이
부임을 했다는 점에서 수원 삼성이 감독 교체발을 조금은 받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승리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주전 미드필더인 카즈키 선수가 퇴장 징계로 빠져 있고, 올 시즌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장신 공격수 김현 선수 역시 최근에 근육 부상으로 빠져있는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감독이 교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5경기에서 2골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 삼성이 부산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 고무적인 것은 용병 공격수 뮬리치가 그래도 4경기째 득점이 없다가 직전 이랜드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득점 자체는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은 2.12골로 실제 경기당 평균 득점이 1.57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0.55골에 그치고 있고, 수원 삼성 역시 기대 득점 1.79골에 비해서 마이너스 0.5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홈에서 제가 실점이 3배 이상 증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홈에서는 홈 7경기에서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이상하게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수원 삼성의 감독 교체 효과와 부산이 떨어지는 홈 경기 성적과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안양 대 충북 청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전남과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 53분에 최현우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지면서 내리 3골을 내주고 역전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양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3경기에서 13실점, 최소 실점 2등을 달리고 있고 이 득점 역시 21골로 4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3월 충북 청주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안양이고 최근에 청주 상대로 3경기에서 1무 2패 승리가 없었던 안양이기 때문에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청주 역시 충분히 안양 원정에서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야고 선수가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복귀가 불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병 쪽에서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단레이라는 용병 공격수는 전남전에서 부상 복귀가 됐기 때문에 단레이와 마테우스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안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남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1승 4무 무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리그2에서 무승부가 8번으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청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K리그 9경기에서 2승 7무 무패 무승부가 7번이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북 청주의 지지 않는 경기의 원동력은 바로 짠물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4경기에서 11실점, 최소 실점 1등을 달리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청주이기 때문에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그 14경기에서 11골이 그치면서 최소 득점 2등을 달리고 있는 빈공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용병 공격수 파울리뉴 선수 역시 최근에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충북 청주이기 때문에 안양 원정에서 청주가 득점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 충북 청주의 짠물 수비가 나오면서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1대1 정도의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리그2에서 제공권 경합 지표가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10번째로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충북 청주가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충북 청주가 무승부가 8번으로 K리그2 최다 무자비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 최근에 9경기에서 2승 7무 무패를 달리면서 이미 1차전 안양과의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는 점, 최근에 안양 상대로는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가와사키 대 나고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가와사키 쪽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가 올 시즌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5경기 1승 2무 2패, 직전 가시와 레이솔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나고야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나고야 상대로 2연패 포함해서 3경기 1무 2패 열세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성적과 경기력 그리고 상대 전적을 고려하면 나고야 쪽으로 현재 투표율이 50% 몰려 있는데, 그래도 저는 홈에서 가와사키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가와사키가 홈에서는 성적과 공격력, 수비력 모두 향상이 되는 지표가 있고,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 와키자카 선수가 직전 가시와전에서 5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와키자카 선수가 이 선에서 얼마만큼 풀어주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과거에 스완지 시티에서 기성용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었던 용병 공격수인 바페팀비 고미스라는 선수가 최전방에 들어와 있는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선수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만 잘 해줄 수 있다면 가와사키가 홈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꼴찌 교토상가와의 홈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고야 역시 홈에서 3승 2무 4패보다 원정에서 5승 2패로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탱이가 간 가와사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나고야에는 대한민국의 수비수인 하창래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6월 A매치 국가대표팀 명단에 최초로 승선을 한 하창래 선수이기 때문에 이 하창래 선수를 필두로 한 나고야의 탄탄한 수비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고야 같은 경우에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력은 조금 아쉬운데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인 나가이 겐스케 선수가 최근에 7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고야가 은근히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J리그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팀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평균 점유율이 46.1%로 전체 17등이고 가와사키는 정반대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하는 팀인데 평균 점유율이 56.1%로 전체 4등을 달리는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홈팀 가와사키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굉장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히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 혹은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해서 걸어 잠그는 운영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와사키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나고야의 전술 상성에 있어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골로 가장 높은 실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은 많지만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은 딱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 실점 비중이 가장 높은 가와사키 입장으로서는 나고야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측면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8골이고
가와사키가 세트피스 실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골로 두 번째로 높은 실점 패턴 비중이 바로 세트피스이기 때문에 나고야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어쨌든 가와사키의 수비 최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크로스 패턴에서 나고야가 득점이 딱 한 골로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홈발이 나와주면서 가와사키의 승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 대 후쿠오카의 경기인데 홈팀 가시와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5승 7무 4패로 승점이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체급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요코마리 원정을 떠나서 0대4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주중 경기를 치렀다는 점에서 후쿠오카보다 체력적인 열세가 있는 것이 상당히 페널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5월 22일 리그컵 홈경기에서 후쿠오카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는 가시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격력이 상당히 아쉬운데 리그 16경기에서 17골에 그치면서 최소 득점 4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포 공격수인 호소야 마오 선수가 리그 12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소야 마오 선수가 언제 터지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플레이메이커 마테우스 사비오 선수가 리그 3골 4도움으로 올 시즌도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 사비오 선수마저 4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가시아 레이솔이 은근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가시아 같은 경우가 무승부가 7번, 후쿠오카가 무승부가 7번으로 제1리그에서 무자비 면모 공동 3등을 달리고 있어서 이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제가 가시와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후쿠오카 쪽이 전력 누수가 꽤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용병 공격수인 자에디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는 후쿠오카이고 이 주전 수비수 더글라스 그롤리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 주전 측면 수비수 마에지마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모두 결장을 한다는 점에서 가시아 원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 자원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직전 니가타 원정에서 깜짝 2대1 승리를 거뒀던 도깨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이 빠진 가시와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특히나 후쿠오카의 미드필더인 콘노 카즈야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후쿠오카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후쿠오카 역시 가시와와 마찬가지로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최소 득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포 공격수 자에디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큰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최소 득점 3등으로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6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크로스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인데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점적인 측면에 있어서 측면 크로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 딱 한 골로 측면 수비가 상당히 견고한 팀이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측면 공격이 의외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시아 레이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9골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높은 득점 패턴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후쿠오카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지만 어쨌든 핵심 공격수 자이디 선수와 주전 수비수 더글라스가 모두 결장이 되는 후쿠오카라는 점에서 제 아무리 가시아가 체력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쿠오카의 최대 강점인 측면 크로스 패턴에 있어서 가시아가 탄탄한 측면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근소하게 가시아가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가시와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FC 서울 대 광주의 경기인데 서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김천 상무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 5경기 1승 2무 2패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최근에 광주 상대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FC 서울이라는 점에서 광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 최근에 홈에서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반등이 절실한 FC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FC 서울이 용병 공격수인 일류첸코 선수가 최근에 3경기 2골, 리그 7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 용병 공격수 린가드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출전 시간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을 하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타이밍쯤에서 이 링가드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서울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직전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3경기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주전 측면 수비수 두현석 선수가 컨디션 불투명이 나와 있고 이 공격수 이희균 선수 역시 대전전 이후로 무릎 부상 여파로 지속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 광주 역시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리그 15경기 22골로 최다 득점 공동 3등으로 공격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 15경기에서 25실점으로 최다 실점 공동 1등,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것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광주는 원정에서 1승 1무 4패로 홈에서의 4승 5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이 한번 광주를 상대로 서력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용병 자원인 가브리엘 선수가 최근에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광주가 은근히 서울 원정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가브리엘이 지난 서울과의 1차전 개막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이 귀신같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정 경기 6경기에서 클린시트가 단 한 경기도 없는 광주이고 1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반 막판 15분에 가장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는 광주인데 광주 입장으로서는 서울이 후반보다는 전반전 막판에 득점이 많다는 점은 은근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상황이고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다는 점,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과 용병 자원인 가브리엘 선수가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에 일류체쿠 선수의 골 감각이 좋은 FC 서울이 링가드 선수의 활약까지 더해진다면 최근에 광주 상대로 약했던 천정 면모를 한번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과감하게 서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천안 대 충남 아산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천안이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성남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탄 천안이고 최근에 5경기에서 3승 2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4승 1무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는 8경기에서 3무 5패에 아직까지 1승이 없는 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실점이 무려 10골이 증가가 되는 천안이기 때문에 은근히 홈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충남 아산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팽팽한 결과가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천안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은 바로 용병 공격 자원들의 활약인데 용병 공격수 모따 선수가 리그 8골,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용병 공격수 파울리뇨 선수 역시 리그 5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지난 충남 아산과의 1차전에서도 득점포를 올렸었던 파울리뇨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따와 파울리뇨가 버티고 있는 천안 쪽이 용병 쪽에서는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천안 같은 경우에는 리그 14경기에서 22실점, 최다 실점 공동 2등을 달리면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충남 아산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부천 원정에서 0대3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4경기에서 23실점으로 오히려 천안보다 한 골이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는 충남 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원정에서는 실점과 득점력 모두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남 아산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천안 상대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토종 공격수 강민규 선수가 올 시즌 리그 5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3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고, 충남 아산의 용병 공격수인 준익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경기 무득점, 이번 시즌 한 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따와 파울리뇨가 버티고 있는 천안보다는 용병의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아산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안의 용병 공격수 모따 선수가 K리그2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 경합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안과 충남 아산이 제공권 지표면에서 천안이 4등, 충남 아산이 그 다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높이적인 측면에서는 충남 아산이 별로 밀릴 것 같지 않은 경기이지만 어쨌든 제공권 1등 공격수를 보유한 모따가 있는 천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높이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천안이고, 확실히 용병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충남 아산보다는 천안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천안이 3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충남 아산 쪽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천안이 이상하게 홈에서는 8경기에서 3무 5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실점 역시 원정보다 10골이 증가가 되는 홈발을 받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다는 점에서 충남 아산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1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현미경부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